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지난번에 누락됐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100번 설명해도 실수 과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게 사실 좀 넘어간 이유는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셨고 지난 그 윤리위원회에서도 다 운영에서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고의로 누락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그 증권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제가 공직자 그 윤리처에서 너 이런 거 있다 해서 저한테 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직원이 이제 이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락이 된 건데 이거는 뭐 고의로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하여간 좀 금액이 컸고 저도 이제 그 꼼꼼히 못 본 거에 대해서는 참 진짜 유감이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참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 담당 직원에게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재산 심사 관련상 공직자 윤리법하고 또 개인정보법 거기에 해서 과거에도 한 번도 공개한 바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이 국정감사 여기에 이제 그 증인들 이 법하고는 어떻게 그 상충이 되느냐 이제 그것도 물어봤는데 과거에도 제가 뭐 공직장이 공직자지만 저도 이제 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저 양해해 주시면은 예. 사실 1년 전에 한번 양해를 한번 구한 사항인데 자,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그 김대기 실장님의 소명과 입장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지금 비실장님께서 소명하신 부분 또 입장에 대한 그 말씀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박주민 간사님. 예, 박사님.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요. 뭐 제가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그 발행 내역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오기하는 과정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징계나 감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논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뭐 이렇게 감경이 됐거나 이런 문제들이 다 논해지는데 왜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한 공직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처분의 내용이 뭔지도 밝히지 않고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는 비단 비서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서 이걸 한 공직자 윤리위원회까지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는 역질 하지해도 다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우리 여당은 네, 또 뭐 우선 김성관 관사님 말씀하시고 전주에 있는 말씀하시고 윤영도 의원 말씀. 예, 저희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재산 등록 사항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의 그 항목하고요. 제14조 비밀 엄수 이 조항을 보면은 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따라서 이 재산 심사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과거에 또 심사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그 저 인사혁신처 등이 관계 기관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운영위 국정감사는 또 온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 윤영덕 의원님 먼저 하시고 교대로 전주 의원님 하십시오. 네, 뭐 간단한 사항인데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을 지금 거론을 하셨지만 그거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그 확인된 그런 재산 신고 내역과 관련된 그런 비밀 엄수겠죠. 그 재산 신고가 왜 누락됐는지 누락된 것은 확인이 된 거니까 그 여부를 판정을 해서 그게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징계 조치를 요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국감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내용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못할 그런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그걸 오히려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시는 것이 답변을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이 지금 비서실장께서 뭐 누락했던 것을 부인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이것을 지금 뭐 어떠한 그런 징계를 받아낸자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국회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도 여러 각종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좀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결과도 본인에게만 알려주고 또한 관계 그 위원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게 뭐 국정감사라는 것이 뭐 개인의 이런 신상에 관한 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비공개를 할 만한 뭐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에도 야당 시절에 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문다희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국감에 사실 그런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누가 사는지 이런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영민 비서실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같은 잣대라면 이것도 증언 거부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4조의 단서에 보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만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문다희 씨가 청와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정말 국민의 알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석한 비서실장이 그것마저도 확인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서실장이 잘못한 점은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잣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불충질을 하기를 저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제가 지금 김성원 간사님이 드셨던 법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3조하고 14조를 찾아봤어요. 13조의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 맞지 않고요. 비밀 엄수 조항 14조를 또 언급하시는데 이건 재산 등록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대기 실장은 아니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조항도 지금 이 답변을 거부할 때 사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도 역시 이런 대상을 증언 거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근데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실무자 그거 하니까는 이제 공직자윤리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데 그거 한번 다시 찾아서 좀 오라 그랬습니다. 예, 한번 좀 일단 좀 저 때문에 이 그러면은 파행이 돼서 아주 죄송한데. 예. 저 의원님들 뭐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계속 양당 다시 간에 한번 좀 좀 찾아온 논의하도록 하면 다음에 또 어떨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또 추가 자료들도 확보를 확보해서 제공을 하거나 뭐 설명할 게 있다고 하시니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야 시간을 어떻게 정하죠? 네. 필요한 근거 규정을 주시는 걸 전제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 걸 합의합니다. 답을 11시까지 안 주시면 그때는 저희가 좀 가능한다고 해가지고. 네, 일단 장도 의원님 말씀. 자꾸 공직자윤리법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는 개인정보지요. 그걸 자꾸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개인정보지만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거에 대해 난 개인정보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이고 아니 개인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에서 어떤 처분이 왔는데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여기에서 밝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지 당연히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개인정보입니까? 자 배진교 의원님 하시고 또 박주민 의원. 그 모든 공직자들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는 땡땡땡으로 그리고 처분받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처분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유무잖아요.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적어도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답변을 하시고 처분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사혁신처의 처분 사실을 다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얼마를 누락했고 뭔 건으로 이렇게 처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 정보가 아니고요. 처분 내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해서 법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런 걸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예, 조철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질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행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뭐 개인 정보긴 하지만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것은 만보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증언할 의무가 있고요.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증언감정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고 이런 경우는 고발해야 된다고 법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것을 본인이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발을 당하셔서 수사를 받으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말 돌릴 필요가 없이요. 팩트는 명확합니다. 규정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후보자들이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 하면서 대롱을 거의 회피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공직자로 앉아 계시는 거고 공직자로 계속 계시면서 재산을 누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는 개념을 떠나서 대통령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이건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지 국민들한테. 제가 실장님이 지금 후보자 신분이었고 뭐 국무위 후보자 신분이 같으면 개인정보를 털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명명백백하게 재산 누락한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고위공직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니까 처벌을 안 받을 거라는 의구심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의원님 예, 이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힘드네요. 저 인사 혁신처나 그쪽도 입장은 과거에도 심사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한 바가 없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따라서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저는 제일 그거 한 거는 저 인사혁신처에 좀 물어봐 주시면은 그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공직자가 처분을 받았는데 그거의 적정성을 우리가 논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상임위에서 공무원이 징계 받았는데 그게 높냐 낮냐 막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작년에도 한번 작년에도 논의가 한번 됐는데 아니 비서실장께 예.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사안이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질의가 있었습니까? 예. 한번 그때는 점검을 다 양해가 됐습니까? 그때 양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왔죠. 예. 그때도 그 어떤 처분을 받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죠? 네. 예. 그때는 그래서 뭐 그때도 개인정보하고 하고 양해가 됐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올 5월에 공개가 됐거든요. 아닙니다. 올해 5월 아니죠. 예. 이게 작년 5월 기준으로 한 겁니다. 5월에 공개해서 작년하고 비교가 돼서 이게 문제가 돼요. 6월에 공개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 시임 때하고 올 5월에 또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 공개가 틀리니까 문제가 돼서 올 5월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상하다고 아마 해명을 해서 저희가 자진 신고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올 이후라고 작년 국감 때 했다는 것은 안 맞으신다 이 말. 자진 신고 여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답답하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의심은 이게 이제 처분을 받았느냐, 또 받았는데 그 정도 적정하냐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워낙 대통령 실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막강한 자리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가벼운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 그것을 밝히는 과정은 이게 공직자의 윤리를 지키는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구나, 이걸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정치적인 공세도 아니고요. 아주 당연한 국회의 역할을 저는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는 대통령 실장으로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사처나 그런 데서는
제가 공인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지만은 또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 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고. 네, 문진석 의원. 이게 이제 정확한 사실은 2023년 3월에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작년에 상임이라든가 국감장에서 뭐 질의를 받으셨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마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박주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을 진행하면서 11시까지 그 답변을 정확히 주시면 그 답변을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아무튼 이 뭐 징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아무튼 뭐 비공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4조 정보주체 권리 2호를 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그래서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동의할지 말지 이런 것은 정보 주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조 같은 경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정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서 뭐 이러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또 이 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국가 등의 책 이것은 아무리 이게 국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5조의 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 주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조와 5조를 지금 종합해 볼 때 이것이 국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있는 걸 가지고 이게 국감장이라고 이것이 지금 증언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증언 증언을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증언을 거부하니까 고발을 하야만 해. 이것은 진짜 이 국감을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조 5조 개인정보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게 원질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따져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다음 김한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 개인정보보호법 프랙티스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건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사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규제하는 거고, 그 부분 관련해서 개인정보 주체자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가도 그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이나 사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3자한테 제공하고 해외로 이전하고 이런 거를 막는 법입니다.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계속 인사혁신처 얘기를 하는데,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업무에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으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비서실장님이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 국감장에서 아니면 국정조사나 이런 국회 각종 위원회에서 과연 진술 의무의 면제를 인정해준 선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시면 되고, 자꾸 비서실장이 인사혁신처 입장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인사혁신처한테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비서실장님한테 요청한 거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국가의 아주 높은 고위공직자가 과연 다른 공직자들,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야 향후 우리가 여야 공무원,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임 또 하십시오. 1분 드릴게요. 정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근거 조항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이 재산 공개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날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자료 요구하는 게 몇 년간 어떤 공공기관의 징계 대상자 자료 요구 안 하세요, 조명희 의원님은? 그래서 매일 신문에 나잖아요. 그게 적정하냐, 몇 년도에 공공기관에 무슨 뭐 전력자가 많았느니 매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는 기사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의 적정성을 정기의 처분을 받았는지, 혹시 권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회피했는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죠. 그리고 증인 선서도 하셨어요. 숨김없이 하시겠다고요. 조문을 주시든가, 저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아니면 빨리 징계 처분의 여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 규정을 찾아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